보시면 알겠지만 실전학습 2차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보시면 359 오간산요 그리고 오륜가 나와 있죠.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그쪽 올해 수특 고전시가 2강에 있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특에 있어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요. 자, 먼저 359 같은 경우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낮같이 들 리가 없대요.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같이, 자, 호미낮 어머니 낮 어머니. 자, 다시 엄마와 아버지 사이 중에 한자 좀 이상하죠. 엄마 조야유야 하겠니? 엄마는 낮같이 아버지는 호미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 글의 종류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랬죠. 이 글의 종류 뭐야? 문제도 있지만 고려가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종각을 잡은 당닭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네. 이 닭이 꽃귀 울며 가능합니까? 나무 조각으로 만든 닭이 어떻게 울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요. 제시한 다음에 시간을 알릴 점에 어머니 얼굴 비로소 진은혜와 같으리. 자, 진은혜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약간 반어적인 요소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륜 갑니다. 자, 아버지가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저주를 기르시고 의리를 가르치셨으니, 자, 그늘에 갚으려네. 대밭에서 눈물이 죽순이 나고 얼음을 들이며 고기가 튀어 지극한 정성 귀신을 감동시켰으나, 이거는 다 중국 고사의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아, 부모 봉양하는 공경, 광경, 그 어떠합니까? 옆 증상민자 두 선생의 증상민자 두 선생의 혼정신성, 정성을 이야기하죠. 어떠합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륜가라 그래서 부모 효를 이야기, 여기 이 부분, 금학참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경기체가라는, 그렇죠, 고려와 통일신라 사이에 껴있었던 귀족문학이에요. 귀족문의 특징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원래 1번부터 봤어야 되는데, 나와 보기 1을 비교합니다. 나와 보기 1. 자, 나가 뭐였어? 우리 나무조각 당닭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정석가야. 이거 주의 있게 봐야 돼. 정석가. 그쵸? 왜? 자, 고려가의 정석가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각사각하는 세모래 벼랑에 나는, 사각사각하는 세몰, 가느다란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는데요.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면 너와 엄마 당신과 유덕하신과 이별하겠다. 자, 역시 뭐가 돼? 불가능함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요. 이것이 되면 이별하겠다. 난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반어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옥으로 연꽃을 사귀어서 꽃이 피면 너와 이별하겠다. 무쇠로 천릭을 말아서 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받고 그게 닿으면 너와 이별하겠다.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얘가 쇠로 풀을 먹으면 이별하겠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구슬은 사랑이에요. 바위 시련입니다. 우리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당한들. 자, 즈문해를 외우고 살아간들. 신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믿음을 이야기해줘요. 자, 요 부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 완성해 보시면요, 수능 완성에 우리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능 완성에 서경별곡의 2강과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연과 동일합니다. 왜? 당시 유행이었어요. 당시 유행.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이번에 우리 잡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잡가, 제비가 있어요. 고조제 10가 제비가를 보시면 그것이 당대 유행이었던 세타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 요소를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볼까요? 기억, 나와 보기는 모두 시적 대세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애정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애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기억 이야기합니다. 자, 니은 무쇠완소는 나는 나무 쪽에 당당히 되게 비생물적 특성을 지닌 소재라 볼 수 있습니까? 이따 봐야죠. 자, 디귿 보길 가다에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슬픔, 돌아가신 어머니가 웬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 리을에 보길과 나는 가정법을 사용해 화제수을 드러내지만 나와 다르게 보기 1은 반어법을 다르게가 아니라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공통점 뭐에 대해서? 효죠. 이거는 그냥 암기처럼 낸 거예요. 한번 기억해 주시라고 낸 건데, 가는 고려 가요, 그쵸? 나는 한시, 다는
경기체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암기적인 걸 한번 보셨으면 해서 억지로 낸 거예요. 많이 틀렸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5번 볼게요. 세 문제 걸려있는 비문학 지문이죠. 어디? 우리 수특 기술 과학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뭐부터? 그쵸, 비문학은 뭐부터? 보기부터 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3번을 봤더니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절한 말을 쓰라 되어 있어요. 자, 교실에 의자 30개가 있고 모두 의자마다 학생이 몇몇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학생 3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의자의 집합과 학생의 집합의 크기가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의자와 학생이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자연수의 집합이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더 어떻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연수 n에도 짝수 2n을 대응시킬 수 있고 어떤 짝수 m에도 자연수 2분의 m을 대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수의 집합이 짝수의 집합이 무엇에 있다. 자, 정답은 가나다 3개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래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정오각형을 계속 그린다면 점점 원에 가까운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원이 내접한 다각형을 계속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한히 아니에요. 어떻다 이야기해 주고요. 그런데 내접하는 다각형들의 극한을 원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원이 많은 면을 가진 다각형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 3, 4번이구나. 네, 5번을 잘못 넣었네요. 자, 오케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쵸,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비문학은 한 번에 읽지 말라 그랬죠. 자,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한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무한, 말 그대로 무한대죠. 무한대. 원래 유한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무한은 세상의 모든 현실적 존재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직관을 뛰어오는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한에 대한 설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또다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무한을 뭐로 나눴대? 잠재적 무한과 현실적 무한으로 나눈다 나와 있죠. 항상 분류는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단락은요. 요 무한이야 나냐? 자, 무한에 대한 그쵸 고대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현실과 잠재적 무한. 현실적 무한은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고 잠재적 무한은 가능성으로 막 생각할 수 있는 무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항상 비문학의 예는 꼭 체크해 주세요.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해 1씩 계속 커진다면 1을 계속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하지만 가장 큰 자연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자연수의 집합은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무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에는 시간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을 쪼개어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무한하다고 보았다. 무한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전개되므로 무한히 큰 대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무한히 증대될 수 있는 것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의 존재를 부정했대요. 그래서 무한만 잠재적 무한만을 인정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무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중세까지 이어지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재적 무한을 지지했다. 잘 봐.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과 잠재적 두 가지를 제시한단 말이야. 자, 무한의 종류 아까 뭐 있었어 우리? 여기 4번 문제 있잖아요. 자,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계속 있다고 생각할 때 무한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잠재적이 되는 거죠. 잠재적 무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다각형들의 극한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별을 가진 다각형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현실적 무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찾아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적 무한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칸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칸토는 무엇에 대해서?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두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유료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 사이의 크기를 증명한단 말이야. 기술을 가지며 두 집합 크기는 같다고 할 때 이야기합니다. 크기는 같대요. 왜?
1대응 대응이 되면 집합 A와 B는 같은 기호를 가지며 크기는 같다고 했다. 가령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에 있을 때 짝수의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며 자연수의 집합은 짝수의 집합보다 2배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자연수를 그 자연수로의 2를 곱한 숫자와 짝을 지으며 두 집합의 모든 원수 1대1로 대응한다. 1은 2와 2는에서 쭉 제시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기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에 실수와 여기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야?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쭉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봐봐. 4번 문제만 3번만 보자. 자, 의자의 집합의 크기는 어떻다? 같은 거죠? 왜? 뭐하기 때문에? 1대1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수 n에도 2n을 대응시킬 수 있고 어떤 짝수에 대응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이 뭐라고? 같다고 이야기. 잠깐 여기 미안. 나는 역시 또 여기 같다가 되는 거고 아니죠? 집합이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응 대응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다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자연수의 집합의 짝수의 집합보다 2배는 더 크다고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보다 1대응 대응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한에 대한 질문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방금 이 부분 칸토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다면 우리가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네가 잘려져 발췌 나온다면 저는 요거와 요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비문학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 그림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제시가 되고 있는지 실수의 집합과 자연수의 집합수의 크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칸토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소설입니다. 자, 5번의 소설을 보시게 되면 잘 쭉 제시되어 있고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보고 나는데 이중생 각하 내용 나와 있고 역시 수특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대인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쓰래요. 자, 윗글과 이중생 최 변호사가 왜 싸우고 이중생 송달지가 왜 싸우는지 본문 찾아보겠지만 여기는 계획의 실패죠. 둘이 계획했던 깨진 걸 이야기해주고 송달치는 뭐가 되는 거야? 재산 처리죠. 재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따로 안 할게요. 거의 다 쉽게 보셨을 거라 믿을게요. 그럼 옆에서 여기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본문의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상하는 소재야. 보자. 계획으로서 풀어 들어간 이중생은 최 변호사와 송달치를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외면받고 징용해서 돌아온 하석이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자포자기 이중생은 스스로 삶을 마감한대요. 자, 그럼 본문에서 이 사람이 삶을 마감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소재는 어디가 될까요? 어디? 자, 우리 중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쵸, 면도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면도칼 여기 있죠. 무심코 들여다본다. 그쵸, 면도칼을 보는 이유 뭐라고요? 자살을 암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면도칼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자, 네, 문과 학생들 한번 더 보게 되면 토론의 일부예요. 역시 어디 이번 수능 특강에 제시 있었던 작품이 되겠어. 수능 화작 있었던 질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토론의 일부. 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읽고 난 다음에 토론에 나타난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래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폴리바케닝은 사회적 질서에 도움이 되는가? 서로 싸우고 있죠. 자, 2번 폴리바케닝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있죠. 디귿 폴리바케닝은 범죄자의 자발적 자백을 유도하는 효과적이다? 없어요. 폴리바케닝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평을 해치는가? 없어요. 자, 폴리바케닝을 통한 범죄 수사에 투표나 경제적 비용을 조력할 수 있느냐? 있지요.
기억, 니은, 미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반대측 입론을 준비하고 작성 메모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래. 무엇보다 무엇의 형식을 서술하여 나와 있어요. 근거를 보시게 되면 도입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적합한 범죄 입증 과정 없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범죄 자백하는 행동과 폴리박 행위에 행령 감경받기 위해 계산된 것이다. 그리고 빈칸이야. 이거 어디 있을까? 반대측의 입론에 대시해서 보시면 되겠지요. 자, 안 되는 생각합니다. 먼저 나와 있죠. 자신 인정하는 잘못을 받는 형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사는 범죄자 주의적이 될 것이로 범죄자 허위 진술을 한다면 잘못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뭐가 되는 거야? 비용 절감보다 무엇이 추가 비용이 크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보기를 여기 나는 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여기를 좀 질문했어야 되거든요. 여기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어디 가느냐고 여쭈었다. 이거를 직접으로 바꿔내면 되는 거야? 나느냐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저는이겠죠. 저는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해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항상 얘들아 직접은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쵸? 내 입장에서 얘기를 꺼내주고 간접은 그쵸? 들린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슬쩍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무한에 대한 지문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풀이만 봤기 때문에 거기만 딱 정리해 드렸는데 전체적인 비문의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